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인세입니다. 동일한 소득 금액일지라도 발생의 원천, 빈도,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로 대표적인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소득세의 구분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입니다.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며 부부라도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지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경우는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으며 주소지 또는 거소지입니다.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자이며 국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과세 방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을 하지 않고 분류하여 분류과세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소득의 범위는 부동산 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을 설정 및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설정 및 대여하는 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를 하는 임대사업의 소득은 농가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수의 계산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추정을 하나 구분 등기가 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임차나 전세로 받은 주택을 전대나 전전세를 하는 경우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합산을 합니다.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 수익금액은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기간에 합계액으로 합니다. 간주임대료라 함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3주택 소유자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관리비 수입이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험차익이라 함은 사업 관련 자산의 손실로 받은 보험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익입니다. 필요경비라 함은 총 수익금액 곱하기 60%입니다. 임대소득의 주택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보증금 합계액에서 300억 원을 뺀 금액의 60%를 곱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되는데 그 해당 금액에 곱하기 이자율을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상가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보증금 합계액 곱하기 이자율을 하면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임대소득의 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400만 원을 빼고 그 금액의 14%를 곱하게 되면 세액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200만 원을 빼고 그 금액의 14%를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의 공제는 사업자가 기록 보존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성금은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를 합니다. 2월 결손금의 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과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임대업의 수입 시기는 계약 또는 간섭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판단은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에 1회 이상 취득을 하고 2회 이상 판매를 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는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의 범위는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의 개념 및 분류,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 납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으나 저희 방송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인 조세도 아니고 세무사들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납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조세는 반드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여 가산세, 중가산세를 부과와 징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에 관련된 법률들은 매년 개정이 되거나 신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조세 법안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공표를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자신이 납세를 해야 하는 세목이 무엇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과와 징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기한이 경과시 가산세, 중가산세는 얼마가 되는지, 조세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탈세의 목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경우 행정형벌은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에는 오직 납세 의무자로만 판단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